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큰 충격을 받아갔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이제 한 달 유예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인데요. 또 샘 알트먼의 방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네이버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24시간 내에 중국과 트럼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는 우리가 주목해보면서 체크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정재훈 전문가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은요.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그리고 양자암호와 방산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관련 종목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들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62% 정도의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2.86%의 상승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개인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도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들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올라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주는 게 잘 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우선 어제의 시장 반응은 먼저 선반영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관세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으로 좀 넘어갔죠.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질러놓고 난 다음에 협상 카드를 유리하게 협상을 해나갔죠. 지금도 변함없이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1기 때처럼 무자비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어요. 물가 또한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 즉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관세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멕시코나 캐나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관세 시작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통화를 해서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나왔던 게 중국과도 오늘 통화를 할 거고 만약에 안 되면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불확실한 부분들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변동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죠.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애플이라든가 TSMC, 엔비디아 잘 나갔던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반대로 팔란티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알파벳, 즉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관세 쪽에 있어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오늘 4%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이슈가 이제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죠. 큰 게 해소가 됐죠.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좀 일단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금융지주사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 포커스를 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 책임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쪽에 있어서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괜찮았어요. 근데 삼성 벤더들이나 투자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역발상으로 삼성이 이제 좋아질 거란 말이죠. 노력을 할 거니까. 그러면 못 올라가 있는 삼성이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에 선물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큰 폭의 하락에 의해서 그냥 반등, 즉 되돌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장 지속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간은 관세 쪽에 있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섹터가 뭐냐? 조선. 트럼프는 매달려야 될 겁니다. 해군 이쪽으로 할 거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럼 조선 쪽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엔진이라든가 기자재, 피팅, 보냉재 상당히 많죠. 이쪽 섹터들은 여전히 관세에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산.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미국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도 조정 시에는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금리 인하나 이런 카드를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실적 좋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지금 하단 자막에 좀 나오고 있죠. 알테오젠 모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돈 될 거라고. 지금 38만 원이 훌쩍 뛰어 넘어갔거든요. 더 갈 겁니다. 이쪽 섹터. 그러면 이쪽 섹터도 관세 쪽이나 이런 쪽이 좀 괜찮아요. 그 이외에 로봇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쪽에 종목군들이 있죠. 거기다 또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은 탄소 쪽도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 차례 시세가 나고 난 이후에 흘러가고 있죠. 쉬어가고 있죠. 이쪽도 관심에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양자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코멘트가 있었어요. 3년에서 5년 사이면 상용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탄소 쪽의 흐름들이 안 나올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좀 무관한 기업들이나 이런 쪽 섹터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는 우주항공 쪽 섹터도 포함이 된다. 그 점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은 더 나올 겁니다. 사실 오늘 한번 더 빠지길 내심 좀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번 더 빠졌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오늘부터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전략이고요. 상승을 즐기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섹터 얘기 안 했네요. 원자력. 이쪽도 아마 관세에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될 겁니다. 이런 섹터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포트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가 하나의 협상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이 오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가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시면서요. 당분간은 이 관세 영향권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더해주셨는데요. 이 조선과 방산, 탄소 같은 관세 안전지대에 있는 섹터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다양한 분석들은 하단 자막을 통해서 더 자세히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주항공 쪽입니다. 오늘 LIG 넥스원이 좀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주가 이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LIG 넥스원과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 오늘 모두 급등세 함께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이 관련 시장이 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그동안 우주항공 쪽 계속해서 이벤트도 있고 또 앞으로 투자도 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짚어주시면서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세트레가이도 추천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강한 상승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 섹터 관련 이야기 좀 분석 들어보고요. 관련 종목 AS까지 받아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주항공 종목들 전망 굉장히 좋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하는 섹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외 기업이랑 손잡고 있는 종목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섹터 전반적인 수혜를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선진 시장 쪽의 섹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보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다음에 머스크의 발언, 이 부분들로 인해서 길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우주항공청이 개소가 되고 지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20% 이상 올려서 지금 책정이 됐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분기마다 이벤트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주 패권에 대한 부분들 미국 쪽은 상당히 진심입니다. 레알이에요. 거기에다가 6G에 있어서 필수는 저궤도 통신입니다. 근데 우주항공 쪽이 못 간다? 택도 없는 소리가 되겠죠. 일정으로만 보게 되면 1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맞춰서 각각 기업들마다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세트레가이도 3월 달에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노스페이스 발사체 테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고요. 줄줄이 대기가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쪽 섹터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일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더 갈 겁니다. 더 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주항공 쪽에 있어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올해 스페이스X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 우주항공 쪽 섹터 같은 경우도 관세 쪽에 있어서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도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우주항공 쪽 섹터들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이 몇몇 개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기업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앵커님이 LIG 넥스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방산 쪽의 섹터가 중첩되어 있는 게 우주항공 쪽이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전부 다 우주항공 쪽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진출 기대감이에요. 미국 시장에 방산을 수출한다는 건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 영향이 있고 거기에다가 중동 쪽과 유럽 쪽, 즉 유럽 쪽의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잡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성비로는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중동 쪽에 있어서도 모멘텀거리가 되겠죠.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고스트 로보틱스, 즉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 영향이 있는 거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갔을 때는 되게 관심 있게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이거 팔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보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보는 게 지속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외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7,000원대까지 20%가 넘는 상승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볼 거냐? 글쎄요. 니코보코, 제노코 얘는 올라간 게 없죠. 올라갔을 때 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인수를 했어요. 시너지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 못 올라갔으면 제노코 같은 기업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막 보는 거예요. 그럼 이뿐만일까요? 인텔리안테크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성 안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AP위성 뭐 위성 쪽, 중동 쪽에 좀 괜찮죠. 근데 저는 이런 쪽 섹터보다는 하나 시스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트레가이를 말씀을 드렸었죠. 못 올라갔을 때 다 말씀을 드렸던 섹터예요. 못 올라갔을 때. 요 자리대에 있었을 때, 이 한참 밀려 내려왔을 때 이런 종목군들을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즉,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하단 자막에 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멘트들이 있어요.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걸 한번 보세요. 지금 하단 자막에 있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 시장 급락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조언을 해드립니다. 버텨라. 사라.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소통을 해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친절하게 해드리죠. 오늘 양자, QSI, 엑스게이트, 솔리드, 드림시큐리티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있다. 어떤 뉴스가 나왔다. 이런 것들 다 해드리죠.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도 엠노, 솔트룩스, SP소프트 뭐 관련 종목군들 쭉 나열해드렸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까지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는 제법 올랐어요.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는 제법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 쪽에서 좀 미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카카오도 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었고, 그러면 삼성 쪽에 있어서의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한 번쯤 봐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저 밖에 있는 PD님이 오늘 단타 칠 게 뭐가 있냐, 뭐 했느냐 막 그런 물어봤을 때 제가 엠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저도 못 삽니다. 결국은 단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솔트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분들 흐름들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마음 AI가 흐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요놈 오후장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요 마음 AI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또 앞으로 발사 계획까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상방 잘 열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쯤에 또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종목 상담도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컨택입니다. 컨택 상담 주신 분께서는요. 16,06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컨택 같은 경우 오늘 3.98% 정도 오르면서 4%의 상승률을 거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00원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택은 국내 유일의 이 상용 민간 우주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또 차트상으로도 상승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컨택 지금 매수가까지 좀 올라오기에는 약간 부족한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을 또 추가 매수로 보기에는 어떨까요? 자, 우선 컨택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위성 쪽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 섹터는 지금 실적이 딱 나오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컨택은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16,000원짜리 좀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이 20%예요. 작년 정도에 좀 매수를 했겠죠. 지지 라인대가 지지가 되다가 이걸 깨는 모습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에 있었던 이 자리만큼 다시 한번 또 빠진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빠지고 나서 지금 저점 자리대가 나온 부분들이죠. 그러면 보통 보게 되면 제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얼마만큼 나온다고 했죠? 하락폭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얼마냐 보게 되면 16,0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럼 16,000원 정도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대가 15,500원, 15,000원대부터 16,000원 이 자리대가
매물이 좀 많겠죠. 여기 지지했다가 깨졌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주항공 쪽 섹터가 테마를 탈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컨택 안 올라갈까요? 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또한 종목 상담을 하는 걸 보면 단기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빠졌으니까 아예 대응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세에 영향이 없어요. 일단 제 판단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매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11,000원 이하까지 빠진다. 만약에 10,000원대 초반까지 빠진다. 이거 분할로 추매해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매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매수하셔가지고 15,000원, 그러면 15,000원 밑으로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000원 위에서는 분할로 차익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추매 타이밍 잡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의 절반은 또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원칙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요. 우주항공 쪽이 강세를 받게 된다면 컨택까지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 관세 영향권 밖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추가 매수 관점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섹터상으로도 의료 AI 쪽이 굉장히 강세를 갑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나 살펴봤더니 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의료용 챗 GPT에 대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검토 과정에서 또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한 논의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으로도 분석이 되는데요. 로봇 공학에 자신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이유도 이 현지 기업들이 로봇 AI 또 이쪽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AI 생태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전문가님, 의료 AI 쪽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건가요? 어떻게 보실까요? 의료 AI 쪽은 전망이 좀 괜찮습니다. 요 의료 AI 쪽은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잠깐 그 전에 잠깐 우주항공 쪽의 종목을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유튜브 쪽에서 물어보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AP성을 참 잠깐 보게 되면 AP성 같은 경우도 23,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AP성은 뭐가 있냐면 중동 쪽에 있어서 통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쪽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통신 사업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 6G라든가 이쪽에서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주항공 쪽이 움직이게 되면 AP성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 비중 갖고 계시면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 한 12,000원대 초반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 이하로는 조금 분할로 추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되면 2만 원대 정도 때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은 전망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다른 이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의료 AI 쪽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하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닛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인공지능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여전히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셀바스 AI라든가 아니면은 루닛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차트를 좀 보게 되더라도 대부분 다 차트의 모양새는 비슷할 겁니다. 23년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회복을 해줬죠. 이거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나요? 이런 거 보면 자 길게 보면 여기는 정배열, 여기는 역배열, 여기는 정배열, 그죠? 시세는 정배열 구간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자리대에 살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눌러져 있을 때 이중바닥 딱 찍고 61선 지지받고 이런 자리대에 매수를 할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의료용 AI 쪽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AI 쪽 섹터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료 AI 쪽 그 기술력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나 루닉 같은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선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 이야기 나온 김에 제약바이오단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등 이 대다수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약세인데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것과는 달리 또 내림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개량 신약에 대한 허가 소식까지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훈풍이 좀 불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 쪽 중장기로 바라보면서 계속 모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셨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추천주로 12월 마지막 날에 주시면서 이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35%가 넘는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 금리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잖아요. 오늘 흐름 보니까 관세 영향에서도 좀 자유롭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요? 우선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반도체하고 제약 쪽 같은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중국 쪽이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나, 삼성 쪽 같은 경우, 삼성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알 수가 없겠죠. 아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찌됐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관세를 무작정 올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조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약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눌림목이거든요. 요 매물 소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개인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만 원대, 110만 원대는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2월 달에 첨생법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첨생법. 그러면 그 첨생법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이게 테마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거 하고 싶어, 많습니다. 보게 되면, 자, 유한양행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랭라자라고 있죠. 그죠? 실적 보세요. 실적. 최고 실적이네요. 작년 예상. 올해 거의 2배 늘어나네요. 내년도에도 성장하네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이런 기업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올바이오 한번 볼까요? 올해 최고 실적 나올 것 같네요. 근데 한올바이오의 대주주가 누구냐? 대용제약입니다.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가 못 올라갔어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종목군들 조정받을 때 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T팜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ST팜도 실적이나 이런 분들 좀 잘 나와요. 근데 일봉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보이죠. 길게 투자를 할 때는 월봉이를 보는 겁니다. 월봉이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서
다시 눌림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큰 굵직한 제약주들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좀 가벼운 종목군들로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뭐 첨생법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이넥스였죠. 바이넥스가 16,000원, 17,000원 요 자리 때 아마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소통하는 공간에다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괜찮죠? 시장 대비해서. 그뿐만이 아니죠. 이엔셀이라는 기업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말하자마자 큰 폭의 상승을 했죠. 그래서 밀렸습니다. 첨생법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한다? 그럼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엔셀 같은 경우도 61선 지지받고 있잖아요. 첨생법에 있어서 한다라면 뭐 2만 원 언저리 때까지 기본적으로 반등 안 나올까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길게 볼 종목군들 그리고 짧게 트레이딩할 종목군들 요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 대응 안 된다. 그러면 가벼운 종목군들 하지 마세요. 실적 나오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중국 쪽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내놓으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제약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락은 신고가 경신 후에 매물 소화 과정일 뿐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점까지 함께 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단기로 갈지 중장기로 갈지 그 전략을 좀 달리해갈 필요가 있다는 점 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종목 상담도 들어와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입니다. 닉네임 호두맘님이시고요. 고바이오랩 상담 주셨습니다. 13,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 오늘 1%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구간이 4,775원 부근입니다.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를 좀 면치를 못하고 있어서 전문가님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진입 높게 해도 2차, 3차 매수 잘하면 탈출할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언제쯤 탈출하실 수 있을지 추가 매수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고바이오랩을 13,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고바이오랩도 과거에 봤던 종목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게 마음고생을 저도 좀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좀 매수를 했어요. 요 당시에 매수를 해서 이만큼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팔았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있어요 성장? 이 부분들 저는 되게 좀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큰 폭으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왔거든요. 요 구간대에서. 그래서 전 크게 수익을 내지 않고 일단 매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23년도에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군데군데 거래량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거래량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 빠지는 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은 좀 버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쪽 부분들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게 된다면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못 나와도 이 8,000원대 자리 때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비중이 20%예요. 13,800원이고 여기에서 20%를 더 사기에는 종목에 있어서 비중이 좀 과하지 않나? 뭐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10% 정도를 더 추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를 보게 된다라면 평단이 10% 정도로 하게 되면 10,000원대 초반짜리 때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1차가 8,800원 정도고 8,000원 언저리대 요 자리대고 그 다음 넘어가야 지금 12,000원대 요 자리대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8,000원대 요 자리대가 1차 저항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13,000원 언저리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가급적이면 4,700원 이하 이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아마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거래량이 늘었을 때 그때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때는 아마 이게 다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확인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럼 8,000원 언저리 때 올라가게 되면 다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이오랩에 대한 상담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 마이크로 바이옴 쪽에 앞으로 전망 괜찮을 것이다라고 본 적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밀려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4,700원 그 아래 지점에서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거래량도 잘 늘어나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펜트론의 주도와 이어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셈과 이오테크닉스도 강세를 오늘 확인할 수가 있는 장세인데요. 전문가님, 반도체 장비 쪽도 사실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잘 올라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강세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젠슨 왕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쪽에 있어서 저사양 칩까지도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구간대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변동성에 대한 이 부분들은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과 그다음에 TSMC과 엔비디아과 뭐 이런 쪽으로 좀 나뉘겠죠. SK 하이닉스과로 보게 되면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겠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 있어서 좀 하고 있으니까. 그 이외에 보게 되면 뭐 삼성 쪽도 있을 거예요. 그럼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디바이스 AI 쪽이라든가 CXL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동성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이에요. 순환매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반도체 쪽으로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18만 원대 초반짜리 때 어제 18만 7천 원 언저리 때까지 밀렸어요. 이 이하로 밀리면 저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늘 따라 들어가는 건 좀 그래요. 오늘 따라가지 마시고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면 저 신반 한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분할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못 올라가 있던 애들 뭐 온디바이스 AI 쪽이라든가
뭐 주문형 반도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일단 관심을 좀 가지고 저가 매수는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유리기판. 유리기판 쪽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한번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피록티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뭐 YC캠이라든가 캠트로닉스라든가 JNTC, HB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SKC 많이 올랐죠? SKC는 일단 빼고 얘는 한번 더 밀릴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있죠.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한다고 했습니다. 테스트 샘플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삼성 유리기판 벤더들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분석 함께 전해주시면서요. 온디바이스 AI나 주문형 반도체 쪽, 또 유리기판 쪽에 아직 덜 오른 종목들도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관점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상담 살펴보면요. 에이펙트 관련 상담도 들어와 있습니다. 3,4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이고요. 장기간 하락 추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어서 고민도 깊어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1월 9일에 갭상승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 봐야 하는지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에이펙트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어떤 전략을 좀 더해가는 것이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에이펙트를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가 3,400원이에요. 3,400원이면 요 언저리 이거 오래 사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꼭지에 샀네요. 1월 9일 날. 야, 이거 3,400원. 기가 막힌데? 꼭지? 여기 정확하게 3,400원. 비중 10%.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기술적 반등 나올 건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면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실적이 좀 부족한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것보다 좀 괜찮은 종목군들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 나올 겁니다, 이거. 반등 나올 거니까 추가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 보세요. 이거 오래 사서 물린 거니까 추매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거 사라. 그리고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 3,000원 위로 한번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좀 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방산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산 관련 뉴스들이 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이 폴란드를 찾아서 이 방산 협력을 재확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K방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까지 방산 쪽으로 훈풍을 불어넣어줄 만한 이슈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투심이 좀 회복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LIG 넥스원의 호실적 발표까지 지금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한화시스템도 전문가님이 몇 번이고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오늘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세 보여줄 수 있는 섹터마다 좀 종목들을 날카롭게 뽑아주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좋죠. 방산 쪽 섹터. 중요한 건 조정을 받았을 때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방산 쪽 섹터도 그 얘기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휴전, 뭐 종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이건 악재거리죠. 호재거리를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 방산 시장에 있어의 진출, 이거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중동이나 유럽 쪽에 있어서도 관심이 많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쪽에 방위비를 올리라고 얘기를 했죠. 무기에 대한 구매나 이런 가성비적인 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못 올라가 있는 애들을 봐야 되겠죠. 저기 좀 하단에 있는 거 LIG 넥스원 뭐 고스트 로보틱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족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LIG 넥스원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 쪽에서 LIG 넥스원 잘 나갑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K2 전차, 현지화, 파워팩 국산화, 이제 독일 눈치 안 봐도 되죠? 아마도 현대 로템도 괜찮지 않나. 근데 현대 로템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죠. 고속철도, 인프라. 이 부분들도 아마 우크라이나 뭐 휴전하고 뭐 재건 쪽 하게 된다라면 아마 현대 로템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됐든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은 있다. 그렇게 돼 조정받을 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제일 무겁죠. 제일 무거운 그런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3년째 박스예요. 이 3년째 박스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넘어가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마 어떠한 좀 모멘텀거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KF21이 수출을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큰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민영화? 지금 이게 산업은행 쪽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란 말이에요. 이거 민영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 이거 민영화되면 민영화를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요건 모멘텀거리가 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무거워요. 그때 긴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 못 올라간 건 좀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제가 봤을 땐 하나 시스템? 조정받을 때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아마 신고가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방산 시장으로의 진출은 정말 큰 호재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중동 쪽에서도 국내 방산 기업들이 강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장이 열리기도 전부터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자세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추천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추천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하루 동안 눈에 띈 종목만 3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넥스, 세트레가이 그리고 한화시스템인데요. 전문가님과 이러한 전략을 계속 함께 하신다면 큰 폭의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추천주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은 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기업이에요.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조정받으면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도 좀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업력이 좀 있습니다. 50년의 기업 역사, 50년이 넘었다는 얘기겠죠. 잘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지금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케이블, 전력 케이블, 즉 전력 쪽이라든가 통신, 광통신 케이블 뭐 이런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포커싱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3년도까지 영업이익은 131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22년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죠.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분기 때까지 12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도 보더라도 큰 폭의 좀 성장을 했고요. 3분기까지만 이미 재작년에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게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실적이 일단 괜찮습니다. 안정적인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력이라든가 변압기, 전선 이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도 섹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은 딥시크에 대한 영향, 관세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이 됐던 거죠. 그러면 그 위축돼서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력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 여전히 양호하게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수급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단 자막에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종목이나 이런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 소통 공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마 전에 그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추천주는 전력 섹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 또 주도 섹터 내의 순환매, 수급 상황까지 모두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조금 밀려 내려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요. 자세한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